오늘은 뭐든지 물어봐 코너입니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자, 오늘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노무사님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재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노무사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그 노무사님들이 브이로그 많이 하시는데 브이로그에 질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취합해 왔습니다. 강력한 질문이에요. 혹시 초봉, 급여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도 영상을 좀 봤는데 다들 이제 좀 솔직하게 말해주는 영상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노무사라는 직업이 사실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수습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합격을 하고 나서 최저임금에 맞춰지는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의 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수습을 마친 이후에는 대개 그 법인마다 좀 편차가 있기는 한데 250만 원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이제 인센티브를 좀 수령하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인센티브 비율은 대략 10에서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법인마다 좀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법인마다 이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을 만한 건수가 많은 법인도 있고 적은 법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습을 마친 이후부터는 연봉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법인마다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3, 4년 차가 되고 5, 6년 차가 되고 하다 보면은 그 편차는 더더욱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크넷 통계 같은 거를 봤는데 대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부터 7,000만 원까지 이제 뭐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아주 많이 벌고 그리고 못 버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이제 회사를 평범하게 다니는 수준으로 번다라고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거는 사실 어떤 전문 자격사들이나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무사에만 국한된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학력이 노무사 업무에 영향을 주는지. 아무래도 영향을 아예 안 주지는 않겠죠. 후광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꼭 노무사 업계만 아니고 다른 업계를 봐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서울대를 나왔다, S대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보게 되잖아요. 서울대 약간 이러면서 그렇게 다시 보게 되듯이 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이 여기서도 다소 유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의뢰인 선임시나 대외적으로 채용시 뭐 이럴 때도 봤을 때 학력이 높은 분들은 이분 되게 잘하겠구나 라고 아무래도 후광 효과에 저희가 좀 설득이 되게 되죠. 다만 이제 일을 하는 직접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학벌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자격증을 딴 어떤 자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능력이 좀 검증이 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투입된 어떤 자신의 태도 혹은 역량, 후에 이제 경영, 네, 네,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차가 되고 나면은 학력이 그렇게 크게 이 업계에서 일을 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무법인 다니면서 혹시 대학원 병행이 가능한지.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도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대학원이나 뭐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수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 퇴근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과제도 있고 수업도 매번 또 나가셔야 되고 굉장한 체력과 어떤 정신력이 이제 뒷받침되면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좀 9to6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노무사는 아무래도 좀 자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반 대학원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좀 병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최근에는 그런 건 있었어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서 오히려 학위를 따는 게 유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진짜 학문에 뜻이 있어서 대학원을 간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내가 일에 치이고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학문의 뜻이 있어서 앞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은 일을 잠시 쉬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노무사 이제 따잖아요, 자격증을. 근데 노무사 자격증 외에 노무사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 또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따야 된다 이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영상들이나 글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노무사 자격증과 좀 시너지가 난다 뭐 이러는 자격증들이 좀 몇 가지 있었어요. 뭐 많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뭐 산업안전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고 뭐 아니면 세무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그 자격증들도 따도 결국엔 그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지 않으면 그 자격증이 결국 자격증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게 돼도 결국엔 내가 활용하게 되는 자격증은 딱 하나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도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이 노무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내가 이 자격증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따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 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 내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시면은 그때 그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서 취득을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부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더 남아있으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